안녕하세요. 난치성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한의사 생기한의원 강남역점의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오늘 다룰 질환은 편평태선입니다.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편평태선은 영어로는 라이켄 플레이너스, 한자로는 이렇게 편평태선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보면 이 편평하다는 뜻은 납작하면서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자는 있기를 의미합니다. 이 선자는 그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영어에서도 이 플레이너스는 평평하다는 뜻이고요. 라이켄은 있기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에 있기와 같은 그런 병변들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 편평태선은 이 손목의 안쪽이나 바깥쪽, 그리고 발목의 안쪽이나 바깥쪽, 그리고 이 점막 부위, 구강과 생식기, 항문, 점막에 잘 발생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 미만에서 발생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발생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아토피나 건선처럼 흔한 피부 질환은 아니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30세에서 60세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발생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증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편평태선의 모습인데요. 이 구진의 모양이 특징적으로 작고 표면이 편평하고 다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끼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구진의 표면에서 미세한 망상 백선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위컴 스트라이라고 합니다. 구진의 색은 보통 다양하지만 이 손목이나 팔목 그리고 몸통에 생기는 부위는 보라색이나 약간의 붉은색을 띠는데요. 구강 점막이나 생식기, 항문 점막에 생기는 편평태선은 흰색이나 회색, 상아색을 띠게 됩니다. 특히 점막 중에서도 구강에 생기는 구강 편평태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편평태선은 주로 볼 내측의 구강 내측의 볼 안쪽과 그리고 구개, 우리가 흔히 그 입천장이라고 하죠.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입천장, 해부학적인 구조로 입천장의 앞쪽을 경구개라고 하고 입천장의 뒤쪽을 영구개라고 하는데요. 이 경구개와 영구개 모두에게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 구순이라고 하는데 이 구순에까지 이 편평태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편평태선의 증상을, 구강 편평태선의 증상을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강 편평태선은 구순 내측, 입술 안쪽에 발생한 편평태선의 모양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그물 모양, 레이스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양의 발진이 올라와 있는 것이 구강 편평태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요, 주로 많이 발생하는 구강 내측, 볼 안쪽에 발생한 구강 편평태선의 영상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의 약간 회색 빛을 띠기도 하는데요. 전형적인 망상, 레이스 모양의 그러한 구강 편평태선의 전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구강 편평태선의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자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안이 건조하거나 특이한 어떤 금속 맛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화끈거리는 통증이나 혹은 부종감, 이러한 자각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치과 진료나 혹은 이비인후과 진료에서 구강 편평태선을 처음으로 진단받으시고 서양의학적인 그러한 대증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아서 생기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강 편평태선이 심해지면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기가 굉장히 불편해지십니다. 특히
김치나 조금의 매운 음식들 그리고 뜨거운 음식들을 드시기 힘들기 때문에 삶의 불편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그리고 심한 분들은 물을 마시는 것조차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구강 편평태선이 진행되면서 궤양이 발생되고 이러한 궤양들이 만성화되면서 구강암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강 편평태선을 진단받으신 분들이나 구강 편평태선이 의심되는 분들은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궤양으로 발전되지 않고 구강암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구강 편평태선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T림프구의 기저 각질 세포에 대한 세포 면역 반응이 편평태선의 병태 생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바이러스 감염, 특히 C형 바이러스 감염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구강 편평태선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간형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구강 편평태선은 아직까지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가 면역학적인 기전으로 발병되고 있기 때문에 체질 개선을 해서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한의학적인 그러한 치료가 굉장히 유의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구강 내측의 직접적인 약침치료, 침치료, 뜸치료들이 굉장히 임상적으로 유의하고요. 그리고 한약을 통해서 몸 전반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 시스템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구강 편평태선은 충분히 관리와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구강 편평태선의 직접적인 침 치료를 한 것입니다. 입을 벌린 상태에서 안쪽으로 침을 시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 피부를 뚫어서 침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술하신 분은 지금 시술 장면은 바깥쪽에서 이 표피를 뚫어서 안쪽으로 시술을 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구강 편평태선이 발생한 부위에 전자뜸, 뜸 치료를 시술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 모습입니다. 이 구강 편평태선이 발생한 부위에 입을 벌리고 직접적으로 약침을 시술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저 이런 치료를 어떻게 받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직접 한번 시술을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할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평태선에 대해서 그 개요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시는 구강 편평태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의학적인 치료로 충분히 관리와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한의학적인 치료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